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의 방향을 전해드립니다. 의정 브리핑 찐담에서는 전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펴고 있는 기획행정위 신민호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도의회는 도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도의회, 그리고 민생을 좀 잘 챙기는 도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브리핑입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습니다.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과 함께 뛰어온 시간이었는데요. 지난 1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도민과 눈맞춤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의회의 의정 활동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의정 브리핑 바로 출발합니다. 도민과 보폭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온 제12대 전라남도 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인터뷰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전라남도 의회 서동욱 의장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네, 벌써 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도민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반갑다는 인사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 시기와 겹쳐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민생경제를 좀 회복을 하고 국립의과대학을 설립을 하고 지방소멸을 막아내면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4대 의정 목표를 가지고 진력을 다해서 노력해왔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성과가 더 있지만 또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년 또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어떤 의회의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소통하는 의정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좀 주었다는 측면입니다. 상반기에 지난 1년간 한 122회 저희들이 토론회 공청회 도민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또 의원님들, 그다음 12대 전반기 의회의 성과들이 행안부 주최 지방의회 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또 이런 영광을 좀 누렸습니다. 미진한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은 결국에는 또 우리 30년 도민들의 좀 수건 사업이었던 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아직까지 좀 성과를 좀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이런 측면들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민생을 좀 살피는 것들,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아내는 것들, 국제행사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들, 이것들은 이제 올해 또 계속적으로 좀 추진할 사항이고, 또 일정 부분 좀 성과를 좀 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의과대학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좀 환경들, 상황들 자체가 좀 우리가 바람들과는 좀 다르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나 통계들이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들은 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섬도 제일 많고 노인 인구도 많고 응급의료, 긴급의료가 좀 필요한 시군들이 17개 시군이 되고, 그다음에 산재사고도 많고, 모든 통계들이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필요성들, 당위성들이 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민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좀 더 모아서 내년 총선 전까지는 전남의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데 전력을 좀 다할 계획입니다. 네. 진솔하고 진한 담소를 나누는 의정 브리핑의 찐담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남 도정을 두루 살피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기획행정위원회 신민호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의정 브리핑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지방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라남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전남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기관들은 뭐 예산 결산 뭐 네.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 분야구나 하는데 기획행정은 사실 어떤 것을 하는가? 기획행정위원회는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전라남도 도정 전반을 컨트롤하는 부서를 소관하는 위원회다. 그래서 전라남도의회 상임선임위원회라고 합니다. 대학, 자치경찰, 뭐 대변인실, 뭐 여순사건 지원단 이런 형태로 도합 18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12대 전라남도 의회 기획행정위 성과를 좀 살펴봤는데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전남 도립대의 강력한 혁신안을 요구한 게 아닐까 예. 싶어요. 전남 도립대가 굉장히 좀 문제점이 많았죠. 강도 높은 혁신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그 기득권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1년 동안 강력한 그 혁신을 요구했고 그 결과 교수회의에서도 받아들이고 대학에서도 혁신안을 밀고 나가지고 해서 대학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된 쾌거였다. 그래서 이제 전남 도립대가 여러 가지 어떤 공모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신호가 지금 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의원들이 서로 합심해서 이루었던 쾌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의과대학 유치 공동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의과대학 유치가 왜 돼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는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의료 병방입니다. 의료 취약지고요. 우리나라에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는데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지자체가 유일하게 우리 전라남도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1위고요. 뇌혈관 인증 기관이 아예 없고 중증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또 범도민 유치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에 의하면은 약간 좀 어려움이 좀 뒤따르고 있어서 강력한 좀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중지들을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역할들이 더 중요하겠군요. 이제 의원님의 개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제가 대학 학창 시절에 좀 변혁을 꿈꿨습니다. 한때는 아마 젊은이들이라면 다 생각했을 법한데 또 민주화 운동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살아보니까 변혁이라는 것이 사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형태로 내가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좀 변화가 있을까 하면서 지방정치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방정치를 하면서 주되게 생활정치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고 또 도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민들의 삶이 변하는 궁극적인 요소들이 아닌가 싶고 이게 생활정치의 첫 출발이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가 정치를 하면서 이건 참 보람 있었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큰아들이 대학생 시절인데 아빠는 왜 정치를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하는 얘기가 왜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예안을 가지고 있는 여순 사건에 대해서 아빠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뭐 때문에 아빠는 정치를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고는
고민을 하다가 유가족들을 찾아 만나봤습니다. 제삿날이 같은 날이 있어요. 한 마을 전체가. 그러니 얼마나 이분들의 그 마음이 아버지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장을 했고 하는 그런 아픈 얘기들을 듣고는 첫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여순 특별법 만들으라고 순천시 의원 시절에 보수 언론에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이념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것 때문에 맞았는데 끝내는 2021년 6월 달에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날 그 감격,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서 그 특별법에 대해서 쫙 제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의장께서 그 방망이를 두드는 삼타를 할 때 그 짜릿함 아마 유가족들하고 함께 껴안고 눈물 흘렸던 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하니까 변화는 있었구나.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생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통봉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원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장이었습니다. 인지도가 없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참모들이 차에 대고 인사를 하래요. 사거리에 나가서. 그러면 인사라는 것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꾸 거기에 교통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참모가 그거 하면은 힘들 건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지금 13년째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이 첫째 아침 시간대에 언제나 일정한 시간대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통제가 돼요. 저 자신이.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신민원은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 민원이 있거나 그러면 그 자리로 옵니다. 옆에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민원 듣고 거기에서 민원 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이 나이에 방학을 기다린다라는 그 재미도 쏠쏠합니다. 또 매주 금요일이면은 아침이 신납니다. 토요일 날 늦잠을 잘 수 있다라는 그 신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도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장마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61명 도의원들은 도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 또 우리 180만 전남 도민들의 삶을 대변하기 위하고 보다 나은 삶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잘 사는 전남 또 더불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학을 기다리는 생활정치인 위원장님과 말씀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건 소통만큼 중요한 건 없는데요. 민의를 대변하는 전라남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전라남도 의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봤는데요. 도민에게 듣는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장사하기도 많이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오르고 그래지고 특히 지역이라 또 장사하기가 더 힘듭니다. 지역민들 위해서 또 조례 같은 거나 아니면 좋은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좋은 인재들, 유능한 청춘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일자리,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신다면 좀 더 좋은 청춘들, 유능한 인재들이 전라남도에 계속 상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지금 교육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잖아요. 수능 그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지금 입시 전형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또 소외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1등이어도 인서울 할 수 있는 그 폭이 좁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뭐 요즘 들어서 좀 기록적인 폭염들로 인해서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라도 이제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 국민의 안정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도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농촌 지역 일손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전남도의원과 의회 직원 등 100여 명이 순천 지역 매실 농가를 찾아 수확을 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순천시 황전면에 있는 매실 농가입니다. 수확을 앞둔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도착했는데요. 수확 요령을 듣는 간단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약 100여 그루의 매실나무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우리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모두 다 함께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일손 돕기는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업인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참여한 직원들은 이번 농촌 일손 돕기 행사로 농가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 도의회 직원분들께서 다 같이 함께 이 매실 농가에 일손 돕기 와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농가에 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지역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봉사를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정브리핑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폭염에, 폭우에 가늠할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치기 쉬운 계절을 맞고 있는데요. 또 최근 전국적으로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 기상 상황 미리미리 체크해 주시고요. 바쁘시더라도 휴식 시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의정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